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10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모든 당 또는 후보의 행동은 대선의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게 마련입니다. 이미 국민의힘 후보냐, 국민의힘은 지금 아직도 진통 중입니다만은 국민의힘 후보냐 아니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냐, 여기에 따라서 이런저런 판단을 유권자들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양쪽 진영의 핵심 지지층이고요. 지금 중도층이 대략 한 30 내지 40% 정도, 3분의 1 정도는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 사람들은 지금부터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언행을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 후보, 이제 한덕수 후보로 지금 교체가 진행 중인데, 진행되면 한덕수 후보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선거 캠페인을 전개할 것인가, 그리고 정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제 본인이 선택할 때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미 선택한 사람이 한 30% 정도씩은 있고요. 물론 민주당이 조금 많겠죠,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그리고 한 30 내지 40% 정도는 아직도 그냥 누굴 찍을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이른바 중도층, 결정을 미룬 그 사람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앞으로 20여일간 벌어질, 지금 24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벌어질 여러 가지 후보의 언행을 보고서 판단을 할 것이다. 이 당은 안 된다, 또는 나는 저 당이었는데 바꾸겠다, 이런 것들 할 텐데, 자,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한규 의원이라는 민주당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2일이죠. 한 일주일 전쯤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책토론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 정책토론회에서 김한규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성과를 낸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한덕수 무소속 후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사진, 이름 이런 것과 함께 누구라도 윤 어게인, 이런 문구에 팻말을 들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이제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사전에 검토를 해서 하지 말아야 할 거. 왜냐하면 이게 마이크를 안 잡고 하면 아마 제 기억에는 가능한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마이크를 잡고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을 한 뒤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토론회 같은 데 가면 이런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으로 오해를 받을 만한 언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방송이니까 정책토론회 이제 단상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마이크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으로 오해될 만한 걸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재명이 경제를 살린다, 이건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이번에 당선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상대당 후보를 누구라도 윤 어게인이다 이렇게 비난하면 이거는 상대당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선관위가 이게 선거법 제254조 제2항 그 선거운동 방법을 쭉 거기다 열거해 놓고 있거든요. 거기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왜냐하면 정책토론회는 정책을 알리는 자리지 선거운동을 하는 자리가 아니다. 그거 김한규 의원도 다 알 겁니다. 자, 근데 선관위가 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방송에서 마이크에 대고 말을 안 하면 도대체 어디에 대고 말을 하나? 방송에서 소품으로 쓴 손팻말이 어떻게 불법 광고물이 되는가? 선관위가 지금 제정신이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관위를 비난하고 조사하지 마라,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참 웃기는 게, 지금 선관위가 마이크에다 대고서 말을 안 하면 이걸 문제 삼은 게 아니고요, 거기서 왜 선거운동성 발언을 했느냐는 걸 문제 삼은 겁니다. 살짝 비틀어서 상황을 지금 왜곡해서 선관위가 제정신이 아니다. 아마 이거 박찬대 원내대표도 알 겁니다. 그런 데 가서 마이크 대고서 선거운동 하면 안 된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에. 잘 알죠. 본인도 총선 몇 번씩이나 치러봤는데 잘 압니다.
그런데도 위협하는 겁니다. 선관위를. 법원을 위협하는데 이제 그거에 그치지 않고 중앙선관위까지 위협한다. 참 대단하다. 그래서 제가 점입가경, 요새 뭐 거의 하루에 한 건씩 점입가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여기서 한술 더 떴습니다. 어제 뭐 경북 김천에 무슨 선거운동을 하러 간 모양인데, 이게 이제 선거운동이 아니고요. 선거운동은 못하게 돼 있습니다. 12일부터 하게 돼 있거든요. 그 지금 돌아다니는 거는 뭐 약간 눈 가리고 아웅 성격이 있지만 당원 간담회 명목입니다. 김천에도 민주당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원 간담회 명목으로 뭐 김천 실내체육관 뭐 이런 데 가서 당원 간담회 하고, 그럼 기자들이 또 우르르 딸려가고, 뭐 현지 그 뭐 언론 매체들 또 오고, 그러면 거기다 대고서 얘기하고. 근데 그것도 마이크를 대고 얘기하면, 마이크를 대고 선거에 본인이 유리하게 할 목적으로 얘기하면 바로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이재명 후보는 지금 그거 걸리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 간담회, 정당 활동 이런 명목으로 또 약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선거법이 그래서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런 부분을 피해서 선거운동을 하고, 실제 선거운동은 12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입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마이크 대고 어디에서든 지지를 호소해도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 선거운동 시스템이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선관위를 제정신이 아닌 것으로 몰아붙이고, 이재명 후보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가 바로 사법부다. 갑자기 사법부를 칭송합니다. 본인의 재판을 대선으로 다 미뤘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취소한 거나 마찬가지죠. 왜? 자기네들이 지금 준비한 법안이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을 중단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지금 법사위까지 통과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본회의를 통과시켜서 정부로 이송하면 바로 공포할 겁니다. 그러면 재판 중단. 그러면 지금 대선 후로 재판을 미뤘다. 이거는 이제 다 재판이 중단되는 거죠. 어이없는 일이, 그것도 점입가경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재명 대표는 사법부를 공격하던 모두에서 갑자기 돌변을 해서 사법부가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지금, 이러니 걸빗하면 허위사실, 이런 비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더니 민주공화국의 삼권분립체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또 갑자기 이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몰아내기 지금 시동을 걸고 있죠. 그러면서 삼권분립체제가 중요하답니다. 그중에 최후 보루가 법원, 사법부다. 그 보루가 무너지면 다 소용없다. 여기까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도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을 믿고 우리 사법체계를 믿는다. 그러나 최후의 보루가 자폭을 한다든가, 최후의 보루의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를 하면 고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이게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고요. 법원의 판결을 난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변호사라는 사람이. 자, 우선 지금 이재명 후보가 문제 삼는 거는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관해서 파기환송을 한 걸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그게 자폭인가요? 아니면 서울고등법원의 말도 안 되는 이재명 무죄가 자폭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그 판결문을 보시면 이게 판결문이야? 아니면 감싸기 주장이야? 감싸기 주장이죠, 그냥. 주장입니다. 특정 판사의 주장입니다. 정재호, 이예슬, 그 판사들의 주장입니다. 어디에도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할 만한 대목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자폭이죠. 그 자폭을 바로잡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바로 대선의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 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압니다. 뭐 우리가 자격이 없어서 그렇지 우리도 판단을 못하는 건 아니죠. 웬만한 판사들보다는 아마 훨씬 더 판단을 정의롭게 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 뭐 늘 대법원까지 가면 제 얘기가 맞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당장 우이준 교사 같은 것도 만약에 뭐 재판 중단되겠지만 대법원까지 가면 유죄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중단시키게 됐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재명 무죄 재판은 계속해도 된다면서요. 우이준 교사 무죄잖아요. 한번 계속 해보죠. 서울고등법원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왜냐하면 1심에서 무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식 판단으로라면 이재명 무죄 재판은 계속해도 되니까 6월에 대통령 되고 나서 한번 재판 계속 한번 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무죄 나올까요? 그럼 무죄 나오면 무죄가 아니다 싶으면 재판 중단해야 된다는 게 이재명식 논리입니다. 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법원의 재판을 총기 난사 뭐 이런 거에 연상되는 난사로 표현한다는 게 이게 법조인의 기본 상식과 맞는 얘기냐. 법원이 왜 최후의 보루라고 하느냐? 그거는 법원은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에 모두가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를 향해서 총기를 난사하면 바로 잡아야 된다. 우리를 향해서 아까 뭐라고 돼 있죠? 총구가 우리를 향해 난사하면 고쳐야 한다 그랬어. 법원이 최후의 종국적 판단을 하는데 그걸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고치죠? 탄핵하겠다는 얘기인가요? 탄핵한다고 그 판결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군다나 재판을 난사에 표현을 합니다. 어이가 없는 적반하장이다. 앞으로 대법원까지의 판결에 그 위에 제4심을 사실상 민주당이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피고인이 재판을 좌지우지하는 그 정도 수준을 훨씬 넘어서 이제 셀프 면죄부를 주겠다. 법원이 민주당 사람, 특히 이재명과 이재명 주변 사람을 제대로 판결을 내리면 고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당 건드리지 말라 이런 거죠. 민주당만 건드리지 말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이런 데를 향해서 법원이 뭐 유죄 맘대로 내려도 된다. 그러나 민주당은 건드리지 마. 이게 셀프 면죄부입니다. 점입가경도 이런 점입가경이 없죠.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모든 각종 헌법 시스템을 위협하고 이런데 만약에 실제 대통령이 됐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점입가경 곱하기 10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걸 뻔히 우리가 지금 내다보고 이재명 후보한테 표를 찍을 수 있느냐? 그건 유권자가 판단할 몫입니다. 이재명 후보 주변은 법원도 건드리지 말아야 돼. 그래, 그 말이 맞아. 라고 얘기하면 기호 1번 이재명 후보를 찍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아니 대통령이 되기도 전에 저렇게 온 헌법기관을 본인 앞에 다 무릎을 꿇리려고 하는 그런 대선 후보를 어떻게 찍어? 나는 기호 1번은 빼고 나머지 기호 글쎄 뭐 진보당 후보 사퇴했더군요. 뭐 아직 등록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기호 2번이 국민의힘 후보 뭐 지금 한덕수 후보가 될 걸로 보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기호 3번 아마 이준석 후보가 될 겁니다. 기호 3번 요새 뭐 이준석의 그 개혁신당으로 당원이 급증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 선택 기준을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바로 선택하자 그런 의미에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하는 것을 지금부터 판단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 24일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점입가경 3 이거 말고서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야말로 적반하장. 이런 것들이 투표 행위에, 특히 중도층의 투표 행위에 반영이 돼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